알렉산더가 남긴 게 그리스. 근데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 근데 하면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 남겼지. 아니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영토가 다시 축소됐잖아. 그렇죠. 힘이 욕망 빠빠다. 좀 사고방식 바꿀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 없어서 잠깐만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어른한테 제가 열심히 물어볼겠어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평범 사람이 잠깐만. 각국 대표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타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는 글로벌 문화대전 여름방학 특집 다시 쓰는 세계사. 마음속에서 들리신 것 같은데.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는 여기 있어요. 이세 이야기입니다. 닮았다. 형이랑 무슨 아니에요? 형 그냥 똑같네. 브라질 사람 맞어요. 자, 어떤 문제였죠? 페드로이세가 그 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중요한 업적은 바로 그 브라질 노예제가 없애는 거예요. 노예제 폐지. 네. 와. 사실 우리 노예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거 브라질 역사에 좀 물끄러운 부분인데 폐지하다가 노예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과 아니면 총칭들 반대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이 지원 그냥 지지율이 너무 높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아니, 녹음돼 있는 설명서 아니지?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이집트나 그리스나 그 나라 땅 그 영토를 넓히는 것으로 자랑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브라질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넓은 땅이 항상 안전하게 통치하는 것을 제일 큰 업적이다. 근데 베드로 1세 알고 있는 사람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알렉산더 왕 그렇게 물어보면 알렉산더 왕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유명한 나 몰라. 브라질 다른 왕이 있어. 알렉산드르보다 더 유명한 왕이 있어. 네. 오레이. 펠레. 그리스에는 그쪽 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는 300왕. 근데 지금 현실을 보고 얘기하자면 인지도 싸움 하는 게 페드로 왕은 남긴 게 브라질이고 알렉산더가 남긴 게 그리스. 근데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 비교를 하면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 남겼지. 아니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영토가 다시 축소됐잖아. 그렇죠. 근데 페드로는 어디 있어? 지금 그리스 어디 있어? 여기. 마케도니아. 근데 뭐. 근데 봐봐. 뭔 얘기하려고? 여기 다시 돌아왔잖아. 보니까 힘이 욕망 빠빠다. 그다음에 다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IS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긴 했는데 이게 IS를 소탕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파견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지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5명은 파견해야 된다. 사실 이탈리아가 계속 사실 미국을 지지만 하고 직접적으로 간섭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9명 죽었잖아.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 뭘 보여줘야 국민들이 사실 불안하게 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공격받은 사람 나라들이 뭐 우리 사람들 잡고 있다. SNS에서 그렇게 막고 있다라고 말하면 액션이 국민들이 사실 불안해지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비폭력을 제안하냐면은 인도도 비폭력 때문에 자유를 얻었잖아요. 간디의 후손. 우리가 비폭력의 힘을 너무 작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이태리 사람들 거기서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은 다시 복수하다가 이라크 시리아에 또 순수한 애들이 죽을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사람들이 이태리 가서 복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가서 공격하는 거 그거 아니고 안 되죠. 자금을 막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 당연한 건데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냐, 뭐 액션 쳐야 되냐, 저는 액션 쳐야 된다. 우리가 이제 IS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어느 위치에 한 지역에 있지는 않아요.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군인들 보내서는 뭐 큰 효과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없다. 네. 맞아요. 이 IS가 특별한 지역 없고 그냥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근데 사실 그래도 이름 말 그대로 리더십이 있죠. in Iraq, in Syria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파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시리아 계속 상황 계속 이렇게 되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부터 그거 해결해야
IS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군대를 보냈는데 군인들이 일반 사람들 중에서 섞어 있잖아요. 숨겨 있기 때문에 이제 발견해도 일반인들한테도 피해 많이 갈 거고 발견하는 그 군인들한테도 피해 많이 갈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끝내야 돼요. 그거 말고 그냥 테러리스트만 없어졌다라고 버리고 나오면은 나는 문제가 계속 또 일어나요. 우리에게 액션에서 그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무조건 UN 안보리 결의로 파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왜냐면 그 이렇게 안 한다면 그 이라크처럼 그 아프가니스탄처럼 좀 제국주의로 그 여길 것 같아요. 제국주의적인 전쟁. 미국과 서양 나라들이 중동에 문제가 만들어서 IS 같은 단체가 그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미국과 그 서양에 제킴이 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10년 전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약간 알카이다 얘기잖아요. 사실 9.11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틀린 정보 가지고 뭐 미국은 뭐 이라크 들어가고 또 다른 나라 따라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좀 더 무서운 게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다른 이슬람 사람하고도 많이 싸우고 다른 뭐 이슬람 나라에서도 많이 싸우고 이거 지금 다른 그룹이고 다른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그 ISIS도 네, 그 Islamic State, Iraq and Syria. Iraq and Syria. 이라크 있었을 때는 좀 밸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때부터 시리아는 그럼 뭐 시리아는 좀 복잡한 근데 왜냐면 만약에- 시빌 워라서. 이게 IS가 그 이라크 전쟁 다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1999년에 생겼어요. 맞아요. 다른 이름으로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좀 크게 해서 이런 이름을 만드는 좀 것뿐이죠. 꽃처럼 폈어요. 네네네. 근데 커졌어요. 이런 당이 없으면 그처럼 펼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 사실은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그 IS의 대표 그 바그다디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라크하고 이런 데 정보가 없어서 이 사람들 아까 키움이 말하는 것처럼 석유랑 이런 거를 다 해서 지금 하루에 버는 돈이 30억에서 40억이에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퍼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 프랑스 말 중에서는 그 키셈 르방 récolte la tempête 이라는 말 있어요. 무슨 말이죠? 바람을 일으킨 자가 그 태풍은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 자업자득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걸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근데 이렇게 세력 확정했는데 100배로 미국이나 서양 나라 이렇게 대처 방법 때문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맞다 다른 이유도 생각에는 있는데. IS가 이렇게 힘을 키운 거는 왜 그래? 어떤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 이제 뭐 이슬람 이민자 많은데 거기 뭐 학교 안에서도 거기 그 히잡을 그 불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직업 뭐 찾을 수 없거나 뭐 네. 그런 사회적인 프랑스 안에서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 약간 종교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네. 프랑스 사회는 너무 불공평하고 그거는 근데 미국 때문 분열. 아니에요. 근데 미국도 책임 조금 지어야 돼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계속 이거 IS가 미국 때문에 생겼다 아니면은 뭐 종교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그 배경이 지금 이번 방글라데시에서도 보시면은 그 테러한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 사회에서 뭐 다른 뭐 폭력 이런 거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잖아요. 다들 온라인 가서 IS에 다 요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이게 한 국가 때문에 뭐 한 종교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비정산 대표들이 토론해보고 싶은 각국 이슈를 가져와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슈를 반전삼아 토론한다. 지구상의 반전타임 모시 주원디. 자, 독일 대표 얘기한 겁니다. 7월부터 독일 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같은 직급 있는 동료들의 임금을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하는 임금공개법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 독일에서 임금 공개법이 시행되면 200명 이상의 직원이 다니는 모든 기업에서는 동료 6명의 평균 임금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500명 이상 직원이 다니는 기업에서는 같은 직무 직급일 경우에는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된대요. 야 이거 짱이야. 재밌네요. 아니, 어때요? 독일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일단은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정부가 그 법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200명 이상 기업 대상으로 한다고 수정한 뒤에 그거 통과시켰어요. 독일의 임금 공개법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게요. 동료의 연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이제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해도 된다. 버튼 누르세요. 하나, 둘, 셋. 연봉 공개해도 된다. 역시 3명뿐이네요. 부자들. 제가 듣기로는 마크는 결사 반대라고 들었거든요. 시위까지 할 생각이에요. 문제 때문에 아니고 반대한 이유는 독일 미국 문화에서 제 월급은 저와 회사의 협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평등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여러모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실력 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인 상황 때문에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숫자만 공개하면은 그 컨텍스트 없기 때문에 오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되게 뭐 불만족하고 아니 근데 미국에서 홀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1980년부터 그런 월급 다 공개하는 분위기 있고 직원끼리 일할 분위기 되게 좋고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하고 1대1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인데 문제가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개하면 물론 사회가 변등해질 수가 있지만 고용주한테도 안 죽고 직원한테도 안 줬다고 생각해요. 고용주들이 사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뽑으려고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혜택이나 그런 거. 근데 문제가 그거는 만약에 공개돼 버리면 문제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직원들이 얘한테 왜 돈을 많이 주냐.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급이고 뭐 입사한 지 똑같은 시기 다 입사했고 다 똑같은데 얘는 왜 나보다 더 많이 벌지? 사실은 기분이 나빠요. 내 생각에는 그 지금 맞는 말인데 근데 왜 맞는 말이냐면 돈에 대해서 금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금기 개면 좀 사고방식 바꿀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왜 그 연봉이 다르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애한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열심히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 회사만 공개하는 거 아니고 모든 회사들이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회사 중에서 공개해야 돼요.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 입소문이 바로 나죠. 인터넷 시대인데. 원래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돈에 대한 불만들이 제일 빨리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럼 나 더 많이 벌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나는 그냥 쉬면 되겠다. 짜증이 완전 나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굴한 척 하겠지만 나중에 신경 쓰여서 사기가 떨어진다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인사팀장님이랑 좀 친해지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좋을까요? 진짜 안 좋아요. 술 먹다가 뭐 이거 공개하자, 얘기하자. 그럼 남들이 얼마나 보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일하기 싫어서. 채용 공고 보게 돼요. 옮겨야 되겠다. 되게 큰 척하고. 그죠? 그래, 그런 거지. 직장인이니까. 맨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 학벌도 좋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많이 벌지?